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라고 말할 때 저희 그룹만 최초로 피마스라고 하는 3세대 기술을 가지고 나비 효과를 예측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피마스라는 기술로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대로 바꿀 거야 라는 그 연구를 하면서 제가 4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상을 5번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혁신적인 일들이에요. 제가 왜 억울한지 아시겠죠? 그게 2011년인데 저희 출시가 2024년이에요. 그로부터 13년을 글로벌 아메이가 수백만 불을 투자하고 저희 회사가 550억 원이라는 투자를 유치해서 그 반 이상을 이 마이랩에다가 들이부으면서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디자인한 대로 바꿔내는 그 과정을 만들어냈고 그 제품이 실제로 안착이 된 겁니다. 그 이면에 또 놀라운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마이랩을 통해서 요거는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점프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이 마이랩이라는 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제 교수님이셨던 예츠켈 카시 교수님이세요. 유대인이시고요. 그분은 예일대에 유전공학을 하시다가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공과대학을 오셔서 교수님을 하시고 제가 그 밑에 있었는데 카시 교수님이 저에게 매일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는 것이 first step of gene therapy다. 유전자 치료의 첫 번째 결과물이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게 실현이 됐어요. 시현이 됐어요. 그게 바로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 첫 번째 제품이죠. 단지 첫 번째 제품이지만 그게 시현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의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엔자임 바이옴이 유전자 치료의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엔자임 바이옴 드시죠? 엔자임 바이옴 드시면 효과가 어때요? 효과 좋지 않아요? 정말 속이 엄청 편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이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던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떻게 추렸냐면은 그 당시 3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탑 10%의 분들을 빼냈어요. 탑 10%의 가장 소화력이 좋은 분들을 빼내서 그분들의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길래 이런 효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 미생물을 빼가지고 효소랑 붙여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엄청나게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의 유전자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저녁 때 삼겹살 막 구워 먹고 2시간 있다 누워서 바로 죽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이제 사시게 된 거예요.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엔자임 바이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가 너무 많아요. 그로 인해 말해서 성장세가 유독 빠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또 봤어요. 봤더니 그 아이들의 장 안에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을 껴가지고 쥐한테 먹여봤더니 쥐가 흡수하는 칼슘의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칼슘조차도 그 칼슘이 우리 혈액으로 흡수되려면 장내 미생물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 성장세가 엄청나게 빠른 아이들은 특이한 유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미생물을 우리가 뽑아서 다른 아이에게 넣어줄 수 있다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아이의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돕던 슈퍼파워의 유전자를 다른 아이에게 저희가 이식을 해주는 결과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이자 비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미국의 국립보건원부터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라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게 저도 7년 전에 아메이와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메이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저는 사실은 제 3자적 과학자적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분 나쁘게는 듣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언더독의 반란이에요. 정말 언더독의 반란이에요. 왜냐? 시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2010년도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20년, 30년의 시대는 모든 바이오 헬스케어는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걸 끌고 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바이오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됐는데 아메이의 글로벌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의 회원이 마음먹고 데이터베이스 모으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국립보건원도 못 쫓아올 수준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진정한 언더독의 반란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엔자임 바이오, 아이들 칼슘 흡수 촉진하는 미생물, 이런 거 다른 회사가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꼬박 5년, 6년, 7년은 걸리는 연구들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마음 먹어버리면은 저희가 엔자임 바이오 개발부터 특허 출원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와. 왜냐? 이미 데이터베이스 다 있죠. 피마스 기술 있죠. 넣어가지고 바로 분해능까지 다 확인할 수 있죠. 특허까지 3개월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가 이거 하려고 하면은 DB부터 모아야 돼요. 이거 진짜 세워라 내워라잖아요. DB부터 모으고 그 DB 안에서 소화력 좋은 사람 추려내고 그 사람 장에서 미생물 뽑아내고 3세 저희 피마스라는 3세대 기술 없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임상시험으로 검증하고 제품 하나 나올 때쯤 되면은 이미 버스 떠난 뒤에요. 아메이는 이미 저기 멀리 날아가고 있을 때 다른 회사들은 그걸 멀찍이서 보면서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변에 회사 대표님들로부터 욕을 그렇게 먹는 이유예요. 여러분들만 모르세요, 진짜로. 지 대표 진짜 쓸데없는 짓 해서 정말 판도라의 상자는 열지 않나?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왜 우리 제품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로 다 풀어버려서 모두에게 듣는 제품을 만들어버리질 않나. 이런 혁신적인 제품은 전 세계에 아메이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 있고 자부심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면에는 글로벌 아메이가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를 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에 기초를 쌓아오는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조금 길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초입니다. 아메이가. 여러분 이 겉모닝이라는 것도 이게 단순히 그냥 프로모션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겉모닝 연구를 했거든요. 이번에 56명의 임상시료를 바탕으로 겉모닝을 테스트를 했어요. 왜 도대체 따로 먹으면 되지. 단백질 따로 먹고 유산균 따로 먹고 뭐 거기다 저희는 이제 더블엑스까지도 넣어보고 파이버까지도 넣어봤거든요. 이런 것들 그냥 따로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아침에 섞어서 흔들어서 먹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섞였을 때 그 기능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이면에는 사실은 나는 도대체 이게 아메이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비밀리에 기술을 개발해서 예전에 코스맥스에다 기술 이전을 했던 그 기술의 핵심 모티브가 이 겉모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동결건조가 되어 있는데 그냥 먹는 것보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라이신이나 이런 단백질이 들어있는 액상에 들어가서 흔들면은 미생물이 거기서 잠깐 깨어나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면 사실은 효과가 월등히 좋아져요. 근데 나는 도대체 아메이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겉모닝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이 APP라든지 파이버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선순환 구조로 돌려주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실제로 밤새 주무시면서 굶고 아침에 프로틴과 파이버, 더블엑스,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파이버도 따로 드시면 좋아요. 그게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은 딴짓 못하고 유해물질 아무것도 못 만들고 하루 종일 유익한 물질만 만드는 구조로 애들을 하드 트레이닝을 아침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점심 먹을 때까지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익한 물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이 제가 워커힐 호텔에서 발표했을 때 알라스르 교수님이 너희 장에다가 그것만 많이 만들어지게 해도 우리 의사들 반은 굶어 죽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물질이 그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해봤더니 심지어 거기에다가 맞춤형, 여러분 맞춤형 번호 있으신 분들은 365 말고 맞춤형으로 들어가면은 뷰티르산 생성능이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 뷰티르산이 왜 그러냐 하면은 뷰티르산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이 내용들은 예전에 했던 거니까 살짝 넘어갈게요.
여기 제가 파이토바이옴까지 쭉 풀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엄청 타이트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르산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히포크라테스가 장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All disease begins in the gut이라고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걸 안 믿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히포크라테스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파고들었어요. 근데 사실이었어요. all까지는 아니에요. all disease begins in the gut은 아니에요. 근데 most of the disease begins in the gut이에요. 대부분의 질병이 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대부분의 영역관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대사질환, 당뇨, 심혈관계질환, 비만, 뇌질환,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소화기계 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거의 다 좌지우지돼요. 그 가장 최초의 촉발 지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장 누수라는 거 아시나요? 장이 누수가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질병의 시작의 가장 스타팅 포인트가 장 누수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이 장 누수라는 증상은 너무나도 웃긴 게 저희의 장은 이렇게 쫀쫀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장은 이렇게 살살 벌어지기도 하고 붓기도 해요. 근데 이 벌어지고 붓는 거를 조절을 하는 물질이 정말 놀랍게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조절하는 물질이 아니라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그 물질이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게 패트리스 카니라고 하는 교수가 21년도에 장내 미생물의 가장 핵심 기능을 좀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있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가장 중간에 있는 겉 permeability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겉 permeability라는 게 장의 투과율, 장의 누수라고 해요. 장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장 안에 똥에 있어야 되는 그 무수히 많은 부산물들이 우리 혈액으로 넘어 들어오기 시작해요. 혈액으로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장 주변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해요. 장 주변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염증 세포들은 일단은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방을 끌고 오기 시작해요. 지방을 끌고 오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차기 시작해요. 그 장 누수가 되면은 들어온 그 물은 간문맥을 타고 간으로 바로 가거든요. 간에서 염증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다시 염증 세포들은 또 지방을 끌고 와요. 그러면은 지방간이, 리버디지 지방간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간에서의 염증, 간에서의 지방, 내장에서의 지방, 내장에 차기 시작하는 지방은 산화가 돼요. 지방은 산화가 빨리 되잖아요. 산화가 되기 시작하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당뇨가 촉발되기 시작하고 염증 세포들이 클러팅을 일으키면서 아테로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동맥경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장이 누수가 되면서 주변에 염증 세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소화기계에 있는 암 세포들이 증식을 하기 시작해요. 모든 병의 촉발이 여기서 시작돼요. 근데 이거 장내 뷰티르산만 높여도 다 없어져요. 근데 그 뷰티르산을 못 높이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뷰티르산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시너지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마이랩과 겉모닝 두 가지예요. 마이랩을 하면은 저희가 이번에 재분석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4,000건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저희는 임상시험이 아니라 실제로 마이랩을 하신 분들의 4,000분을 전후로 비교를 했을 때 85%의 분들이 장내 뷰티르산이 증가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침에 겉모닝까지 하시면은 더 폭발적으로 뷰티르산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셔도 알라스르 교수가 얘기했듯이 의사 반은 굶어 죽는다고 했던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이것만 포커스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미 좋아요.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나는 이미 좋아요, 나는 계속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좋아하는 환경 중에서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서구화된 식단이라든지 저희 주변에 이 무수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 저희가 환경 오염, 저희가 먹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먹는 우울증 약 또는 가끔 먹는 항생제, 방부제가 많은 음식, 이 모든 것이 매일같이 우리의 장내 미생물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가만히 두면은 무조건 디터레이션이에요.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가만히 두면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최소한의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전 세계 유일한 플랫폼이 마이랩이라는 플랫폼이에요. 왜 도대체 전 세계에 이 아이들이 저 어릴 때만 해도 자폐라는 거 절대 흔치 않았어요. 요즘에 저희가 서울대 어린이병원 김국영 교수님이랑 자폐 어린이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 3년간 벌써 300회가 넘는 자폐 아이들의 연구를 하는데요. 교수님도 놀랄 정도로 도대체 이 아이들의 자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저희가 과기부에서 59억의 과제를 받아가지고 폐쇄성 폐질환 연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산병원.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폐질환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는 거예요. 최근에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 이세만 교수님 이름은 얘기하면 아산병원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지대표 우리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거의 100세가 된 할머니들이 가끔 병원에 오시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폐가 애기 폐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 심지어 평생 담배 2갑씩 피셨어요. 근데 폐가 애기 폐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그런 할머니 분들 장수하시면서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는데 폐가 애기 폐 같은 분들의 똥을 가져다가 저희가 아미랑 한 거 똑같이 했어요. 그런 분들의 똥을 보고 그리고 담배 1년도 채 피지 않은 젊은 사람들인데 바로 COPD가 오는 환자들의 똥을 봤더니 미생물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종류의 미생물을 저희가 쥐한테 넣어줬더니 쥐가 똑같이 따는 거예요. 그 할머니 똥 이식받은 쥐는 스모킹 챔버에다가 아무리 넣어놔도 폐가 애기 폐 같아요. 근데 1년 담배 피고 바로 COPD 걸린 환자 똥 이식받은 쥐는 스모킹 챔버는 바로 폐가 망가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 할머니 똥 속에 있는 미생물은 폐를 보호하는 물질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물질을 쥐한테 또 입으로 먹여봤더니 또 안 돼요. 쥐가 갑자기 살만 쪄. 입으로 먹었더니. 그랬더니 그 물질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 살이 찌는데 그래서 쥐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물질을 쥐의 항문으로 넣어줬더니 쥐의 폐가 낫기 시작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슈퍼파워예요. 여러분은 이런 슈퍼파워를 갖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내 장 안에 미생물들이 이게 옛날에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그 이론이 여기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80년대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 사람의 유전자 연구를 하기 전에 특별히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뭐만 해도 툭하면 병 걸리는 사람들한테는 유전자가 별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15년 만에 연구가 끝나고 보니까 웬걸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유전자 99.9%가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실제 유전자가 더 많고 적은데 그 유전자를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장내 미생물이 들고 있는 거예요. 내 장내 미생물이 자기 몸뚱이 안에다 들고 있다가 인간이 필요할 때마다 그 유전자를 빌려주고 있었어요. 왜냐? 그 유전자를 제 몸뚱이에다 직접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의 에너지 이피션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들고 있고 얘네들의 거를 매일같이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한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할 수 있어요. 왜냐? 유전자를 월등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하신 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콩단백질만 드셔도 이 미생물들이 그거를 에콜이라는 물질로 바꿔가지고 혈액으로 막 넣어주기 시작하는데 이 에콜이라는 물질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너무 유사해서 여성분들 몸 안에서 실제로 에스트로겐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갱년기가 안 와요.
갱년기가 안 오고 유방암이 안 걸리고 뼈 손실이 없고 뇌가 너무나도 건강해져요. 이런 슈퍼파워를 가지신 여성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희가 아메이에서도 돈을 많이 받아서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한국인의 34% 정도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 아메이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131명짜리 임상 연구를 했어요. 이 임상 연구에서 저희가 뭐를 했냐면은 더블엑스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 중에서 사람이 분해할 수 없고 오롯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만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물질들을 131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봤어요. 딱 2명이 100%를 쓰십니다. 131명 중에 딱 2명만 100%를 써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거예요. 현대를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미생물쟁이 입장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정상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실제로 마이랩을 안 하시면은 장내 미생물이 정상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폐질환 연구한다고 했죠. 폐가 망가지는데 잠복기가 몇 년인 것 같으세요? 그게 잠복기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연기 마시고 해서 내가 당장 폐질환 없다고 해서 폐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도 똑같아요. 장루수가 매일같이 쌓이고 있으면은 이거는 결국은 5년, 10년 뒤에 모든 병으로 촉발이 되는 근원이에요. 대사질환, 당뇨, 뇌질환, 우울증, 공황증, 알츠하이머, 소화기계 암까지 여기에서 다 시작이 됩니다. 마이랩이라는 거 흔치 않은 제품이에요. 지금 글로벌 아메이 다른 나라들은 출시를 못해서 안 다른 제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메이 코리아의 이 임원진 분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수혜자세요. 이거는 전 세계 그 ISU, CRS 학회에 가서 전 세계 소화기 내과 의사들이 모인 학회에 가서 얘기를 해도 꿈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야 그런 게 가능하면 우리 다 굶어 죽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플랫폼이에요. 그거를 한국 아메이가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안착을 시켰어요. 다른 나라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하나 바꾸겠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남의 똥을 캡슐에다 넣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똥을 동결건조해서 캡슐에 넣어서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보셨죠? 건강을 해킹하다 장애 비밀. 여기서 지금 이 여성분이 이 남자의 똥을 집에서 DIY로 캡슐에다 넣어서 자기가 먹고 있어요. 왜? 이거 하기 싫으면 마이랩이라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히포크라테스의 그 이야기가 맞았어요. 장이 만병의 근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10년간 방치하면은 그때부터는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아메이가 지난 10년간 수백억의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아메이에서는 알았어요. 전 세계 아무도 이거는 못하지만 아메이만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어요. 성공했고 그 성공을 통해서 아메이가 현재 또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조차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모음으로써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 전 세계 바이오 과학자가 꿈꾸는 미래 예방의학이라는 것을 실제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늠을 했는데 실제 미국의 국립보건원보다도 아메이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숫자 업데이트 했거든요. 한국 아메이가 6,200, 800, 한국 아메이가 3,000개로 시작했어요. 3,000개에서 62,800개까지 20배가 증가하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2년밖에. 근데 한국식품연구원 예전 자료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3,300개였어요. 7,000개까지 늘었어요. 한 달에 1년에 꾸역꾸역 1,000개씩 정말 열심히 모으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이크로바이옴 기밀을 가진 기관이 1년에 1,000개를 꾸역꾸역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국 아메이가 한 달에 3,000개씩 모으고 있어요. 제가 이게 얘기한 언더독의 반란이에요. 한국식품연구원 박사님 저 아는 사이거든요. 작작 좀 하라고 해요, 저희한테. 진짜 작작 좀 해요. 우리 정부에서 100억씩 받아서 1년에 1,000개 모으는 것도 죽겠는데
한 달에 3,000개씩 모아 제끼면은 이거는 이제는 격차가 초격차를 넘어서는 격차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다른 회사 대표님들이 왜 저희를 그렇게 욕하느냐 하면은 그 모든 대기업들의 전략기획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새로운 바이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코로나 세대가 사회로 나오고 있어요. 자신의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코로나로 지냈던 그 억울한 세대가 사회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에 대한 개념은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예방의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커즈 앤 컨스퀀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세대예요. 그들에게 이거 좋으니까 믿고 먹어보세요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들 앞에다가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지금의 상태와 내가 너에게 준 걸 먹고 6개월 뒤에 다시 봤을 때 내가 너의 6개월 뒤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려줄게 라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제네레이션들에게는 이거 말고 일반 제품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포문을 열었고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 30년은 아메이가 전 세계의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절이 다가올 거예요. 언더독의 반란, 엄청난 양의 DB,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남들은 믿고 드세요 할 때 아니야, 우리는 믿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맞춰줄 거야. 너에게 워킹하는 걸 줄 거야. 네가 소화 쪽이 안 된다면은 나는 다른 사람의 유전자를 넣어서라도 너에게 줄 거야. 네 아이가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으면은 근데 다른 회사는 그러면 칼슘을 많이 먹으세요라고 그냥 얘기할 때 아니야, 우리는 흡수를 촉진할 수 있는 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메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플레이고 그 이면에는 이 엄청난 양의 DB와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가오는 10년 동안 아메이가 겪어가는 새로운 시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보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이 데이터베이스와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더 좋은 결과들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